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오늘은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전 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본 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인지 현근택 대변인부터. 저 사실은 그 여론조사 의미 없다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 다 해버려가지고. 아니 뭐 좋습니다. 예,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론조사가 쭉 나왔지만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과반이 넘었거든요. 갭도 거의 비슷했어요 보면. 오히려 저는 생각보다 부정 여론이 적다고 생각했는데, 이 중도층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중도층이 보니까 60% 이상 나오는 수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사실은 어찌 보면 정치 경험도 없고 그다음에 당내 기반도 확고하지 않았지만 이분이 경선을 통과하고 본선에서 이길 수 있던 건 국민 여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정권 교체를 뜨라는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대한 주자였고, 결국은 국민 여론이 본인의 높았고 그 정권 교체율이 높은 걸로 어찌 보면 이제 당선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국민 여론에 신경을 쓰고 국민들이 어떻게 하는지 신경 쓰고,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청와대 이전도 그런 면에서 소통을 하신다고 하신 분인데, 그 여론의 의미에 대해서 의미 없다, 이미 결론이 났다 라고 얘기해 버리면.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제일 뭐 어쨌든 좀 핫했다고 봅니다. 좀 어이없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김병민 대변인은 금주에 가장 핫했던 말. 저는 사실 이 질문이 없는 줄 알고 준비를 따로 안 해왔는데 그래서 제가 코너가 많이 바뀌었나 했는데, 아무튼 문득 생각나는 게, 지금 좀 전에 또 그 청와대 얘기를 하셨으니까 정청래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 청와대가 지금 저과대에 들어가는 것 어떠냐 뭐 등에서 기와 색깔을 색깔을 빨갛게 바꾸고, 예전에 불교에 대한 메시지를 잘못 꺼내 갖고도 또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정치 쟁점화를 자꾸 민주당이 끌고 가는 게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고 전직 대통령도 약속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국민께 잘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대통령실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고민했으면 좋겠지. 이거 정치 쟁점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후반부 토론의 주제는 이겁니다. 박범계 장관이 인수위 업무보고 전날 뭐 굳이 기자간담회까지 하면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박탈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굳이 그렇게 밝혔어야 되느냐. 또 반면 인수위는 뭐 그것 때문에 업무보고까지 거부해서야 되겠느냐. 뭐 한간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이 주제는 또 좀 더 이 폭발성이 있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당장 국회를 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식의 법 개정까지도 추진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지금 밝혀서 상당히 지금 그 뜨거운 쟁점을 앞으로 커질 조짐이란 말이죠. 이 대목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네, 저도 뭐 박범계 장관이 굳이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뭐 법에 의하면 아마 인수위원이 그 각 부처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어요. 그럼 뭐 인수인계 자리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되는 거고, 굳이 뭐 전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또 그거 했다고 뭐 무례하니까 안 받겠다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근데 이 검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는 이게 뭐 1, 2년 된 문제는 아닙니다. 핵심적으로는 이제 자꾸 이제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 봅니다. 지난번에 반만 한 거예요. 6대 범죄 남겨놨거든요. 그런데 큰 방향은 뭐냐면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그겁니다. 결국은 이제 검찰은 이제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는 건데, 이게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그 빌미를 제공하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지휘권 폐지하겠다. 지난번에 그다음 예산 독립으로 수립하게 하겠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뭐 검찰에 있는 분 어떤 분들도 과거에 검찰에 우리가 갖고 있던 권한을 다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 수사권이거든요. 검찰이 갖고 있는 게 수사권인데, 그래서 지금 자꾸 이제 만약에 수사권 폐지를 법을 못하면 뭐 훈령으로 하겠다, 뭐 제한하겠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검경 이 수사권은 아시겠지만 왜 민주당에서만 남발하냐 이런 뭐 비판도 하시지만, 대부분 아실 거예요. 검사 출신 아닌 다른 분이 장관이 됐을 때 문제가 된 거예요. 검사 출신 장관이 되면요, 대부분 총장보다 위에 기수 선배입니다. 그럼 뭐 굳이 뭐 얘기를 안 해도 뭐 전화하든지 서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령을 잘 따르거든요. 근데 민간인 출신, 그러니까 법조인이지만 예를 들어서
검찰이 아니던 분이 어쨌든 민주당 정부에서 많이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나온 건데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 평생 수사를 했던 분이고 그리고 검찰도 당연히 윤석열 당선인의 그런 기조를 따라갈 것이고 본다 그러면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밀어놨던 숙제를 안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좀 인수인계를 한다는 건 이제 국정의 전반에 대한 그 업무를 서로 주고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정은 사라지고 정치만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지우기가 어렵고요.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께는 장관보다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에서 활약했던 정치인으로 더 깊게 각인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인수인계 절차에 임하기보다는 조금 뒤면 민주당으로 돌아가서 다시 정치 활동을 재개해야 되는데 그런 정치 활동을 재개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국정 혼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생각 지우기가 어렵고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문제 폐지하겠다는 것도 온전하게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정말 꼭 필요한 시기에 그러한 권한을 사용했다면 이런 일이 나올 리가 없겠죠. 하지만 국민들께서 추미애 장관이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을 정치적 의미로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공약을 약속한 바 있고 그 지켜내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요. 이러면 민주당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공화국 강화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지켜보시는 것처럼 지난 한 2년 동안 검찰이 검찰공화국으로서 무리한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켜볼 때는 수사를 해야 되는 적시에 수사를 하지 못해서 비난을 받았던 검찰의 모습들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도 충분히 다 지켜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에서 정치에 대한 내용도 좀 뒤로 물리고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법무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검찰 수사권 완전 하는 검수완박? 그거는 어떻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 결국은 이것 때문에 앞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를 위해서 그만둔 것처럼 말씀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게 됐던 가장 근본적인 배경에는 그 당시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하는 그 당시 기조 때문에 내가 총장직을 그만두고서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얘기한 바가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들도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 만큼 만약 민주당이 거대한 의석을 바탕으로 이 문제 무리하게 밀어붙인다고 하면 결국은 여론으로부터의 후폭풍을 있는 그대로 민주당이 감당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여론이요. 지금은 이제 검찰의 수사권 박탈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대부분 국민들이 검찰은 기소하고 경찰은 수사하자. 그럼 대부분 찬성이에요. 찬성률이 높습니다. 이게 한 20, 30년 된 주제인데 왜 이제 과거의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검찰 공화국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평생 수사를 하시던 검찰 출신이시고 또 더군다나 이제 본인이나 부인이나 장모 사건에서는 본인이 있을 때 수사가 안 됐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이 검찰이 정치에 검찰총장 하던 분이 지금 대통령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검찰이 계속 앞으로도 그럼 다음 김원수 총장도 지금 현 정부랑 들이받아서 나중에 또 정치하나?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좀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기소에 한해서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저는 뭐 국민들은 그거는 당연히 찬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새 대통령 임기 시작되기 전이라도 이걸 표결 처리까지 갑니까? 그거는 뭐 저도 현직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이 논의는 제가 보기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려가 대부분 지금 저희 당 쪽 사람 지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이제 드디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한동훈 중앙지검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직 검찰총장도 나가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본다 그러면 본인들의 뜻에 따라 가지고 하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여당 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수사를 통해서 이걸 뒤집으려고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론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무 내로남불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이런 얘기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까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막 시작되고 있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국민의 여론을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서 문제가 되고 검찰이 수사 잘못하고 있다 이런 등에 대한 여론에 대해서는 귀를 꽉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우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검수완박을 들고 나오게 된다. 그렇게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면은 이재명 당선인이 선거하기 한 열흘 정도 전에 정치개혁하겠다고 굉장히 많은 의제들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왜 그때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민주당이 집권에 실패하고 난 뒤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시키겠다라는 의제들을 끌고 나오게 된다면 뭐가 그렇게 불안한 게 맞나? 라는 생각을 또 지우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사법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해야 정당한 일이 텐데도 지난날 현 정부를 향해서 수사하게 되는 검찰 핵심 인사들을 줄줄이 좌천시켰던 경험들을 복귀시켜 보면 핵심 권력이 사법 장악을 위해서 뭔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따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국민이 원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꾸 뭐 이제 수사 뭐 불안하냐 얘기하시는데요.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면서 본부장 수사가 될 거로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어차피 안 하겠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 부인 그다음에 장모 수사하겠느냐. 근데 본인은 뭐 소추권도 법적으로 없고요. 본인에 대한 다 묻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축은행 사건이든 대장동 관련돼서 윤석열 당선인 관련된 거는 당연히 수사 안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이런 것도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미 물 건너 간 거나 마찬가지에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죠.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를 누가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수사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공평성,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만 수사하고 한쪽 수사하면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보기에 우리 국민들은 대선 과정에서 각자가 지지하는 성향에 따라 검찰을 서로 다르게 비판했습니다만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보기에 검찰은 양쪽 다 수사를 잘 안 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켰구나 이렇게들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아까 현근택 대변인도 그런 표현 썼습니다만 몇십 년 전부터 쟁점인 이 검찰의 수사권, 경찰과의 조정 또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뭐 이런 쟁점들이 그나마 현 정부 들어서 뭐 이것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몇 걸음 간 거 아니겠습니까? 몇 걸음을 많이 진척됐다라고 볼지 아니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볼지는 서로 시각이 다릅니다만. 근데 그렇게 몇 걸음 간 그 상태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몇 걸음 확 더 가버리자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고 반대로 당선인이나 이쪽에서는 몇 걸음 간 것 그래도 한 반 걸음이라도 되돌리자.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같은 거 없애버리자. 뭐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기서 그냥 요 몇 걸음 간 요 상태로 이것도 역시 지키는 게 양쪽 다 여론의 역풍을 안 받는 방법 아닙니까? 몇 걸음 더 가자고 하는 것도 역풍이고 되돌리자는 것도 역풍 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윤석열 당선인은 공수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공수처도 그렇죠, 뭐 그렇죠. 보고서 이제 폐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마 수사권도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있을 때도 그 6대 범죄에서 대통령령으로 어찌 보면 많이 넓혀놨는데 그거를 많이 넓히려고 할 겁니다. 더 넓히려고.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금액 제한이라든지 이런 건 있어요. 범죄 자체를 규정하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범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수사 절차 과정. 그게 이제 결국은 예를 들어서 검사의 결재를 받게 한다든지 검찰을 거치게 한다든지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말씀처럼 뭐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멈추겠다고 할 수 뭐 그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자꾸 이거를 뒤로 당기려는 거예요. 수사지휘권도 없애겠다. 그다음에 검찰의 힘을 실어주는 거지니까 어쨌든 그다음에 지금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검찰도 수사할 수 있겠다. 공수처를 무력화하는 거죠. 예.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에 대해서 작용 반작용 대응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인 측에서 몇 걸음 뒤로 가려고 하는 게 뻔하니까 우리는 앞으로 가자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네요. 뭐 저희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수사지휘권 폐지를 가지고 당선인을 자꾸 뒤로 간다고 얘기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게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당선인이 쥐고 흔들 수 있는 카드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정치인도 법무부 장관을 앉힐 수 있어요. 그렇죠. 검찰총장은 정치인을 앉힐 수 없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처럼 가장 가까이 누구보다 강력하게 정치인을 했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을 앉힙니다. 그리고 장관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능하게 하면 이것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키는 행위거든요. 이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민정수석실도 폐지하면서 사실상 청와대가 사정을 권력으로 쥐락펴락하겠다는 나쁜 관행들을 폐지하겠다는 게 당선인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 부분 그러니까 그게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당선인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정치 권력으로 검찰을 쥐락펴락 안 하겠다는 표시이지만 동시에 검찰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들리기도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윤 당선인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또 공수처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 다 뒤로 되돌리겠다 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의견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모습들도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공수처 문제만 하더라도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국민들로부터 공수처 출범
발표되고 나서 과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가? 평가가 바닥 중에 바닥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바로 공수처 폐지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기능들을 일부 조정시켜보고 그럼에도 국민들의 여론으로부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을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내가 것이 청와대 이해하기 권력으로 검찰을 쥐락펴락 안 하겠다는 네. 의지다는 거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1번만 얘기하면요. 그럼 현직 검찰총장 임기 보장하겠다. 얘기만 하면 돼요. 그 얘기 안 하잖아요. 본인은 그걸 최대의 무기로 법정 투쟁까지 하고 왜 나 권한 보장 안 했냐 왜 나가라고 했던 분이 대통령 되고 나서는 핵관 중에 핵관이라는 분이 나가라고 얘기하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모순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검찰 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48년 형사소송법 생겨 70년 이상 이거 보장해 온 겁니다. 기본적 갖춰온 제도예요. 확고히 자리 잡았단 말이죠. 검찰이라는 제도가 만들 때부터 우리가 갖고 온 제도인데 이거를 본인의 그동안 검찰총장 하면서 해보니까 안 됐으니까 폐지한다. 그러면 사적인 이해관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제도로 정착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돼서 장관 수사지휘권 필요 없고 민정수석 필요 없어요. 검찰이 알아서 할 거기 때문에 본인도 라인이 다 살아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 제도는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고 수사권 조정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또 한번 대응해 보시죠. 예, 정말 계속 그 정치적인 쟁점화를 시키는 게 아닌가 우려가 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선인이 됐어요. 이제 대통령 임기 취임을 시작을 합니다.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사적으로 검찰 조직을 활용해서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게 하거나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잘못된 일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반복되게 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서 공약했고 그걸 실현하려고 하는 건데 민주당이 이렇게 반대에 반대를 거듭하는 이유를 보면 뭔가 지난날 행동에서 참 정당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주기가 어렵습니다. 검찰총장 임기 보장해 주겠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 말이 뭘 어렵습니까? 앞으로 아무튼 이 검찰 수사권 또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뭐 이런 문제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뜨거운 쟁점으로 좀 나올 거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계속 유지시켜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씀까지만 드리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잠깐만 하고 이제 오늘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역할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직 건강을 조금 더 회복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물론 국민들이 우려했던 것, 걱정했던 것보다는 직접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많이 회복된 것 같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정치적 발언, 정치적 행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박 전 대통령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진행되고 있는 많이 고민되고 또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겠죠. 정치적인 일들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다하지 못했던 아쉬움, 회한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을 어떻게 잘 찾아나갈지에 대한 고민들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지방선거 무슨 역할론 이건 아닐 거라고. 저는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사실은 정치에 관여는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또 그 사자 앞에서 얘기하는 꿈을 보면 못 다룬 꿈이 있고 다른 이들의 몫이라 생각하고 좋은 인재들이 대구 도약을 이루고 대한민국 발전을 기했으면 좋겠다. 나도 작은 힘을 보태려고 한다. 이거를 정치적인 메시지로 해석 안 하면 어떤 걸 정치적인 메시지를 하겠어요. 전직 대통령이고 더구나 정치에 대한 감이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5년 만에 국민들 앞에 나타나서 딱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 이건 정치에 앞으로 관여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보다 더 세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다 이룬 꿈이 있고 인재들이 대구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뤘으면 좋겠는데 내가 힘을 보태겠다. 저는 이게 아주 큰 정치적인 메시지로 보는데 물론 뭐 당장 뭐 지방선거나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대구 사저를 중심으로 해서 본인의 정책 영향력 그날도 많은 분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친박에 있는 사람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지지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겠다. 저는 이런 명백한 의사로 보입니다. 그 멘트만 읽어보면 또 진짜 그러긴 그러네요. 그럼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대구시장 내가 누구 밀겠다는 식으로 들리기도 그렇죠. 한다면. 앞으로 제가 보기에 뭐 총선 대선도 관여하겠다는 뜻으로 들려요. 아니 대구시장을 박 전 대통령이 누구 민다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서 박 전 대통령이 사면을 받고 나서 대구에 가자마자 자 이번 대구시장은 이 사람을 정말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할 가능성이 과연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 본인과 가까웠던 사람도 있을 거고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분들이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들을 이뤘으면 좋겠다 정도의 원론적인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원론적인 얘기다. 사저 정치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양산을 주목하고 대구를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문 대통령도 퇴임하고 나서 양산에 가면 어허. 수많은 정치인들이 찾아올 거예요. 예, 인사도 예, 하고. 예. 그럼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에 관여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인연을 맺는 사람들과 공간을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일들을 보다 긍정적으로 해나가고자 하는 소박한 의지라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인재들이 양산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런 말 할까요? 그러면 안 하시겠죠. 그거 보면 아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시간적으로도 지방선거는 또 워낙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 뭐 유세 현장을 뛴다든지 이런 모습은 아니겠으나 그렇죠. 영근택 대변인 지적하는 식의 방식으로라도 간접적 참여가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아닌지 이 대목은 좀 같이 지켜봅시다. 오늘 끝장 토론 각설하고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근택 전 부대변인,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전 대변인 두 분 오래간만에 나오셔서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관용 시사본부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앤드류 버드가 부른 시지프스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